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이전에 그 9월 CPI 전망을 한번 해드린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생각보다 우리 메이커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정기적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요 콘텐츠를. 그러니까 매달 CPI가 발표될 때까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오늘은 10월 CPI 전망과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어떻게 나올 것이냐. 자, 전월 대비해서 얼마나 오를 것이냐라고 볼 때 시장은 0.6% 정도 오를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세목별로 본다면 지금까지는 물가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던 에너지 가격은 이번에는 좀 오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눈에 띄는 게 있죠. 지금까지 없었던 거 요거. 여기 보시면 자동차 가격. 자동차 가격은 이번에 빠질 것이다. 아무래도 중고차 가격이 급락을 할 거니까 요거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나머지는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건 다음 그림을 보면서 좀 세목별로 하나하나씩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달 CPI에서 하나하나씩 한번 어떤 거는 오르고 어떤 거는 빠질 것인지 한번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예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헤드라인에서는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은 푸드가 맞습니다. 예전에는 에너지 가격이었는데요. 지금 에너지보다는 푸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에너지 가격은 기본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10월 유가가 요렇게 올랐거든요. 요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 가격을 보면 사실 크게 오르진 않았어. 전월 대비해서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어쨌든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는 에너지 가격이 마이너스로 헤드라인의 물가를 좀 내렸다면 이번에는 그런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뭐 1% 내외의 소폭 상승 정도로 오히려 물가 상승에 조금 더 기인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꺾일 거라고 기대하는 건 이겁니다. 에너지 서비스. 그러니까 전기료라든지 도시가스 가격. 요 가격은 좀 급락할 가능성이 없다. 에너지 가격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기료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난달과 좀 비슷할 것 같고요. 다만 여기 유틸리티 가스. 요거는 많이 급락을 할 것 같다. 원래 같으면 지난달에도 이거보다는 더 빠졌어야 정상이거든요. 하지만 그러니까 이 도시가스 가격을 주별로 좀 올린 주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히려 안 떨어지고 많이 올랐는데 실제로 천연가스 가격은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헨리허브 기준으로 많이 급락을 했어요. 2달 연속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가격이 정가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유틸리티 가스 가격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떨어지면 여기 좀 쌤쌤이 돼서 에너지 가격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물가를 크게 좌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을. 다만 그렇기 때문에 푸드 가격이 중요하다. 근데 이건 예측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는 단순히 원자재 가격이 에너지 가격처럼 명확하게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곡물 가격이 올랐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바로바로 오르고 곡물 가격이 내렸다고 바로바로 가격이 내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음식료에는 서비스 가격도 많이,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포함이 되거든요. 유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에너지 가격보다는 훨씬 더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헤드라인의 변수는 저는 푸드 음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요게 만약에 좀 낮아져 주면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지금 시장이 예상은 이거잖아요. 월가, 그러니까 블룸버그 예상은 8입니다. 헤드라인은 8이고 그다음에 블룸버그보다는 조금은 더 정확도가 있는 애들이 이제 클리브랜드 연은에서 이제 예상하는 건데 클리브랜드 연은은 8.1입니다. 자, 요 정도인데 만약에 이 푸드 가격만 살짝만 빠져준다면 제 생각에 이거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너지 가격, 그러니까 푸드는 제가 보기에 크게 많이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의외로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천연가스 가격이, 이 유틸리티 가스 가격이 좀 많이 빠져주면 여차하면 7.9도 한번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골드만삭스도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범위 내는 7.9, 8.0, 8.1 요 정도가 되겠죠. 요렇게 일단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최근에는 헤드라인보다 조금 더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코어 CPI인데 여기 보면 명확한 건 있어요. 중고차 가격은 급락을 합니다. 지금 지난달에도 마이너스 0.1%였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10월달 중고차 가격은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료로도 나오죠. 이제 마나임 중고차 가격 지수인데 보시면 지난 10월달이 리만 사태 때보다도 많이 빠졌어요. 엄청나게 많이 급락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중고차 가격에 큰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0월 달에 발표되는 중고차 가격은 좀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요. 이건 추세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이 중고차 가격 자체가 비정상적인 가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을 찾아가는 거죠. 예전에는 신차보다도 비쌌던 중고차 가격이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저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신차 가격도 이제는 빠집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줄어들면서 완성차 업체들도 지금 가격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신차 가격도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헤드라인에서 미국의 헤드라인 물가에서 좀 부담을 많이 줬던 자동차 가격은 앞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의료 서비스 관련 부분도 전월 대비로는 골드만삭스의 예상으로는 빠집니다. 이것도 빠지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같은 경우 이것도 빠집니다. 제가 이것도 지난달 영상에서는 빠질 거라고 봤잖아요. 왜냐하면 항공료가 빠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야 이거 큰 폭으로 많이 올랐네 라고 봤는데 이거는 이제 계약을 맞춰가지고 지하철 그 다음에 뭐 이 버스 이쪽이 가격 인상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게 이제 반영이 된 건데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이번 달에는 10월 달에는 이게 반영분이 없을 거니까 그럼 항공료 가격이 떨어진 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거는 지난달 전월보다는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마이너스로 가진 않겠지만 상승폭은 많이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뭐다? 결국은 주거비인데 요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주거비에 뭐 많은 분들은 이거 진짜 합리적인 지표가 아니라고 이야기는 하죠. 왜냐하면 주거비를 산정하는 거에 있어서 꽤 많은 비중이 뭐냐면 OER을 포함을 시키잖아요. OER이 뭡니까? 실제로 세를 내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세를 줄 거면 너 얼마 받을래? 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그러면 다 높게 받고 싶죠. 집값이 아무리 떨어지고 시장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안 내겠지만 너 이거 내면 난 이만큼 받고 싶은데 당연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OER이 쉽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 때문에 주거비는 안 꺾일 것 같긴 해요. 안 꺾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주요한 지표들은 이미 다 꺾였습니다. 렌탈료 자체도 지금 미국에서 이제 조사하는 3대 렌탈료 지표 자체는 다 꺾였어요. 다 꺾였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쉘터 가격은 빠질 것 같긴 한데 이게 당장 10월 달보다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유지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 달의 변수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어페럴. 저는 그러니까 상승을 시킬 수 있는 변수는 어페럴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지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뉴스에서도 라니냐의 영향으로 올해 겨울은 예년보다 춥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도 한번 급등했던 적이 있죠. 그러면 자꾸만 겨울이 춥다고 하면 아무래도 가게 입장에서는 월동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두꺼운 옷을 빨리 구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어페럴 가격이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조금 변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지금 시장의 예상은 이제 6.5입니다. 시장 예상은 6.5. 그 다음에 월가 예상은 그 다음에 지금 클리브랜드 연은은 6.6이에요. 별로 안 빠질 거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예상 6.4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헤드라인은 7.9에서 한 8.1 정도는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어는 6.4에서 한 6.6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이런 거죠. 요 정도만 나와주면 시장은 괜찮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블룸버그 예상치가 8%, 그 다음에 6.5인데 클리브랜드 연은의 예상치만큼 나왔어요. 그러니까 8.1, 6.6 나오면 단계적으로 살짝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전 매수의 기회라고 봐요. 왜? 어쨌든 시장에서 이 정도까지는 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간선거 랠리에 대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 정도 나와서 만약에 살짝 무너지면 살짝 흔들리면 그 매수의 기회로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헤드라인이 8.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코어가 6.7이 나와요. 그래서 빠지면 그때는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저가 매수가 아니라 물러서셔야 돼요. 아 이거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좀 찬물이 끼얹어졌구나. 앞으로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구나 생각하셔서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좀 물러나시고요. 혹시라도 헤드라인이 제가 기대하는 7을 찍고 그 다음에 코어가 6.4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좀 급등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는 제가 급등이라도 좀 따라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연말 랠리는 생각보다 세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급등하더라도 따라가는 게 맞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블룸버그 예상은 살짝 상회를 한다. 그래서 빠진다. 그건 저가 매수. 근데 만약에 클리브랜드 연은 지표보다도 더 높게 나왔다. 그래서 빠진다. 그때는 관망.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뭔가 시장의 변화가 생기면 또 영상을 통해서 제가 또 시장 관련 전망을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자, 제가 또 다음 영상에 올릴 때까지 우리 메이커분들 메이커머니 하십시오.